내가 뭐 몇 년씩 정말 큰 돈 들여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나의 사업장이 한순간에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 물 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건조하게 주거나 과습하게 주거나 하면 이 문제들에 대한 대표 증상 몇 가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을 내가 제대로 주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정말 다양한 게 있다 봅니다. 건조는 잎이 타는 것으로 1차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잎이 탔을 때 건조로 인해 탔는지 또는 병해충으로 탔는지 쉽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잎이 탄 다음에는 뿌리가 이미 상했고 잎이 탈 정도로 그 블루베리도 상당한 해를 입은 거거든요. 뿌리가 상한 다음에는 밀항수소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철분 부족 현상 나타나고 마그네슘 부족 현상 나타나고 질소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잎이 노래지기도 하고 붉게 변하기도 하고 또 잎이 작아지기도 하고 그만큼 또 수세가 약화된 만큼 다양한 병해들도 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극한에 한 번에 발생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물이 항시 조금씩 부족한 상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질소 부족 현상 또는 양분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은 항상 물과 함께 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물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성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싱싱한 잎들이 아닌 조금 탈색된 듯한 잎 형태가 되면서 가지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처져 있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될수록 새로운 신초가 없고 기존에 있는 가지들은 꼬불꼬불 하면서 가는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오면 꽃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죽을 똥 말똥. 네, 죽을 둥 말둥 하다 보니까 자손 번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본능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잎은 없고 꽃눈만 많이 생성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나타나는 증상은 일시적인 현상은 사실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거든요. 물을 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면서 어느 정도 잎이 탄다거나 또는 장기간 반복된다거나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주기적으로 물을 계속 반복해서 주는 경우 또는 내가 보통 3일에 한 번씩 물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량이 필요한데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준다거나 오전 오후에 계속 물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과습이 되겠죠. 아니면 지속적인 비가 온다거나 물이 잘 안 빠진다거나 이렇게는 과습이 될 텐데 과습이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라고 한다면 건조 현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뿌리가 충분하게 어떤 성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없거든요. 탈색이 된다거나 또는 밀항수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되거나 대표적인 건 새로운 신초에서 붉은 반점들이 생깁니다. 정말 많은 곳들에 컨설팅도 진행하거든요. 근데 물이 좀 많고 배수가 좀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신초 내에 반점이 생겼을 때 물이 많거나 배수가 좀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보통 1차 생각을 합니다. 물을 양을 줄인다거나 배수 좀 잘 되게 만든다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초에 붉은 반점이 보인다 라고 한다면 혹시 과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성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더뎌지거나 탈색 현상이 좀 발생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습이 아닌가 고민하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트 피트모스의 용토가 펄라이트도 같이 들어있고 배수가 너무 잘 되는 완벽한 용토를 만들어서 식재를 하신 분들 또 보면 성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깨비 농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대로 다 했는데도 성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에 99명 정도는 물을 주기적으로 많이 주시는 분들이에요. 처음에 작은 묘목을 심었으니 거기에 잎이 몇 개 없을 거잖아요. 잎이 몇 개 없으니 증산작용도 거의 없거든요. 피트모스에 물을 충분히 채워서 묘목을 심은 상태인데 일반적인 바람과 태양빛이라든지 온도만 가지고 이 큰 화분이 마를 수는 없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된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물을 그렇게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묘목 상태의 과습이 발생되는 거죠.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2주에 한 번 정도만 물 한 번씩 충분히 주고 그냥 비료든 뭐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묘목은 무병묘입니다. 어떤 묘목보다 초기 상태에서는 바이러스 프리한 묘목을 저희가 공급을 하거든요. 최고의 용토에 최고의 화분에 심으면 크지 않는 딱 한 가지, 물을 주기적으로 너무 많이 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습 현상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조 현상과 동일하게 뿌리가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루베리 뿌리 자체가 양분과 수분을 저장할 수 없어서 건조도 약하지만 또 반대로 가는 세균으로 되어 있어 과습에도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가 됐을까요? 과습과 건조는 한 끗 차이다. 네, 한 끗 차이. 아, 좋은 말이네요. 과습과 건조는 한 끗 차이. 이렇게 또 주워 먹어야지 또. 그죠? 물주기 관련해서 네. 팁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네. 물주기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아, 막상 재배를 해보면 사람이다 보니 완벽하게 어떤 수분 센서를 가지고 이걸 조사해서 그때 자동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약속이 있어서 물을 제때 주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 물 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마를 것 같다라는 생각만 있어도 폭염에서는 또는 9월 초 이럴 때는 그냥 물을 줍니다. 물을 줄 때 10리터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럼 10리터만 주는 게 아니고 20리터, 30리터는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한여름에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아니라면 맑은 날이 지속될 때는 이틀에 한 번씩 충분한 물량을 주더라도 과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또 이렇게 충분하게 물을 주지 않으면 피트모스라든지 이런 유기물, 토양의 발수성 때문에 일부가 물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염이라든지 또는 초가을에는 극도의 어떤 수분이 증발산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물이 약간 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먼저 마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건조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줄 때는 충분하게 물을 줍니다. 충분하게 물을 줄 때 물 효율성을 위해서 내가 2시간을 해서 모든 것도 완벽하게 적시고 싶어 라고 한다면 1시간 주고 2시간 텀을 두고 1시간을 준다거나 또는 내 물통에 물이 충분히 없어 라고 한다면 물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거 적셔질 때까지 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가능하면 저녁에 물을 한번 충분히 주고 아침에 다시 한번 물을 줍니다. 작은 꿀팁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간차를 두고 충분하게 적시고 그리고 물이 마를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반드시 물을 주시라.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블루베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좋아요는 열이라는 깨농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물론 안 좋겠지만 건조보다는 그나마 과습이 좀 낫다? 약간의 과습보다는 건조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과습은 그 다음에 약간 말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물 관리 잘하면 되거든요. 세균제라든지 이런 것들 치면 과습 부분을 약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해를 한번 입고 나면 이걸 되돌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건조해 입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먼저 충분한 물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용토를 완벽하게 적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잎도 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증산작용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밀양요소 부족 현상들이 다양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마스터 M이라든지 이런 밀양요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것들을 시비도 하고 그리고 연면 시비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조해로 인한 다양한 양분 부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 해조 추출물이 들어있는 블루마스터 시리즈 중에 HS라는 게 있습니다. 그 HS에는 해조 추출물과 휴믹산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HS를 같이 M하고 관주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단 분명히 뿌리가 상해져 있는 상태에서 엄청 자주 준다거나 진하게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배나 2000배 정도 옅게 주고 그 다음에 M을 연면 시비로 밀양요소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지 않는 건 100배 낫고 마지막
뭐 유기농이라든지 또는 무농약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세균제 살포를 적극 권장합니다. 나무가 이미 충분하게 힘들었기 때문에 자가 면역력이라는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온갖 병애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균제 살포까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